전국에 계신 문화일보 애독자 여러분, 그리고 문화일보 유튜브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일보 유튜브 허민의 뉴스쇼를 진행하는 허민입니다. 네, 오늘 2025년 6월 10일입니다. 60, 기억나시죠? 네, 1987년도 60 민주화 항쟁이 일어난 지 지금 벌써 38년이 됐군요. 내후년이면 40주년이 됩니다. 네, 60 민주화운동이 많은 것을 바꿔놨습니다. 대한민국에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들어설 수 있도록 정말 전국에서 이한열 열사의 죽음도 있었고요. 네, 전국에서 민주화운동이 들불처럼 일어났던 그 민주항쟁 60. 그래서 그 뒤에 이제 1987년 60 항쟁 뒤에 바로 6.29 선언이 터져 나왔죠. 노태우 전 대통령이 6.29 선언이 터져 나왔고, 그걸 토대로 해서 헌법이 개정이 되고 직선제 대통령 선거가 실시가 되고, 그래서 1987 체제가 들어섰습니다. 그 87년 체제가 지금까지 38년 동안 이어져 내려오고, 요즘 와서 다시 헌법을 개정하자 개헌 논의가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거 보니까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어쨌든 60 민주화운동 기념을 하면서 오늘 허민의 뉴스쇼 시작하겠습니다. 첫 주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3특검법 공포, 오늘 공포를 하죠. 예, 그래서 윤석열 청산을 본격화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주제와 함께 여러분과 나눠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을 드립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 3특검 뭡니까? 이제 내란 특검, 윤석열 내란 특검, 그리고 이제 김건희 특검, 최상병 특검, 이 3특검에 대한 이제 법안들, 국회를 통과해서 올라온 법안들, 이게 국회 6월 4일 이재명 정권이 시작이 된 다음 날 6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법안들입니다. 위헌적인 위법적인 소지를 많이 안고 있었지만 뭐 대세가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서 뭐 국민의힘도 뭐 아주 적극적으로 저항한 흔적은 없어 보이고요. 그래서 이 3특검 법안이 이제 지금 국무회의에 올라왔는데, 당연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이유가 없겠죠. 네, 여당이 주도해서 통과한 법안. 그래서 이것이 빛의 혁명의 완수라고 얘기했던 내란 특검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윤석열 정부 때부터 있어 왔던 그 특검 법안을 이제 뒤늦게 처리하는 그러한 뭐 모양새가 되는데, 저는 이제 우려되는 거는 어쨌든 이제 청산은 청산대로 하되, 그러나 청산이 너무 오버하면, 과잉 청산이 되면 이거는 국민 통합에 져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려를 합니다. 그런 부분을 같이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원래 국무회의에서 이 3특검 처리 기간 이게 24일까지였습니다. 오늘 24일까지니까 뭐 앞으로 2주 동안이나 남았는데, 그동안에 뭐 숙고할 필요 없다, 숙려할 필요 없다, 이거는 뭐 당연히 이거는 이제 공포돼야 된다 그래가지고 오늘 국무회의에서 전격적으로 처리가 돼서 공포됐습니다. 사정정국의 칼바람이 예고되고 있죠. 이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이제 많이 뭐 쓰여지진 않았어요. 대선 국면, 그리고 지난해 말부터 이제 조금씩 불거져 나왔던 건데, 세관 마약 외압 의혹, 이 외압의 또 중심에 또 김건희 여사가 있었다는 얘기가 있었고, 의혹이지만, 그래서 세관에 이제 마약 통과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외압이 있었다. 그래서 그 의혹 관련한 상설 특검도 추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3개 특검에다 상설 특검까지 3+1 특검 체제로, 뭐 이거가 이제 뭐 최장 180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가면은 올해 지나고 내년 초까지도 특검 전국으로 가게 되고, 이것이 사실은 전 정권에 대한 적폐청산의 주요한 작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 정권에서 2개 이상의 특검이 동시에 가동된 거는 이번이 3번째인데, 3개 특검이 동시 가동된 적은 없었고요. 네, 2개 특검이 가동된 적은 있었습니다. 1999년이면은 이제 DJ 정부, 김대중 정부 시절이죠. 조폐공사 파업 특검, 온로비 특검, 네, 2개 특검이 동시에 가동이 됐고, 2007년이면은 이제 노무현 정권 말기입니다. 삼성 비자금 특검, BBK 특검 등 2차례 특검이 동시에 가동된 적은 있었다. 그러나 3개 특검이 한꺼번에 가동된 적은 없었다, 이 말씀 같이 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난 6월 3일 조기 대선 이후에 이제
뭐 그날 뭐 자정께는 거의 당선이 윤곽이 드러났고 다음날 6월 4일 오전에 이제 국회에서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취임사에서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통합을 외쳤습니다. 저는 좌의 대통령도 아니고 보수의 대통령도 아니고 진보의 대통령도 아닙니다. 저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통합 메시지죠. 뭐 지역, 세대, 뭐 젠더, 뭐 이런 것들을 다 뛰어넘어서 모든 사람과 함께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통합 메시지 함께 내는데,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사실은 청산, 과거 역사에 대한, 즉 전임 정권에 대한 청산의 메시지도 함께 강력하게 냈죠. 저는 빛의 혁명을 완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내란을 완전히 종식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대, 빛의 혁명의 명령을 받아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청산에 대한 의지, 그리고 이제 이 통합에 대한 의지, 두 개의 의지를 밝혔는데, 사실은 뭐 청산도 되고 통합도 되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때로 정권의 이제 전 정권 청산 작업이라고 하는 것은 늘 국민적 통합 과제와 부딪히게 돼 있다. 역사가 그를 많이 말해주고 있다. 이제 이런 거를 제가 기억을 합니다. 역대 정권은 모두 전 정권 청산을 벌여왔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마치 문화일보에 한계면 지면으로 쓰고 있는 허민의 정치 카페에서 이제 그래픽으로도 제가 그렸던 건데, 1987년 체제 이후로만 보죠. 뭐 그제 이전에는 사실은 뭐 군사정권 시대 뭐 등등이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이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 1987년 민주화 이후에 역대 정권의 청산 작업을 보면, 일단 1992년 들어선 김영삼 정권, 93년 2월부터 임기가 시작이 됐죠. 김영삼 정권은 역사 청산 그리고 군부 독재 청산을 부르짖었습니다. 사실상 군부 독재 청산에 앞장서서 이거는 뭐 하나회 척결 뭐 등등 해가지고 뭐 굉장한 성과를 얻었다고 봐야죠. 그리고 이제 진보 정권으로 들어와서 김대중 정권 와서는 역시 과거 청산에서, 이것도 뭐 역사 청산을 포함하고 있는 건데, 과거 청산이라고 하는 것이 당연히 전 정권 청산을 이제 포함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진보 정권이 연장이 돼서 노무현 정권 들어서 반축과 특권을 없애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득권 청산, 말은 기득권 청산이지만 실제로는 전 정권 청산과 깊이 관련이 없다 할 수 없죠. 다시 보수 정권으로 들어서서 2008년도부터 시작된 이명박 정권은 좌파 청산, 그 연장에서 박근혜 정권 종북 청산에 열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뭐 이석기 통진당 뭐 해산하고 이석기 구속시키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전교조 뭐 해산, 전교조에 이제 해산된 교사가 아닌 회원의 무슨 전교조 이 상근 이거 뭐 없애겠다, 이런 것들 뭐 다 종북 청산과 관련이 있는 작업들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박근혜 탄핵 이후에 들어선 이제 문재인 정권, 유명한 보수대 청소, 2007년도 박근혜 정권이 무너지고 나서, 탄핵으로 무너지고 나서 2017년 박근혜 정권이 무너지고 나서 2022년까지 문재인 정권이 유지되면서, 사실은 우리의 사명은 보수 대청소를 통한 주류 교체에 있다라고 선언을 했고, 그것이 자신이 내놓은 책에도 아주 구체적으로 서술이 돼 있었습니다. 그랬던 거고요. 또 2022년 들어와서 윤석열 정권 반국가 세력 척결을 기치로 내걸었습니다. 역시 전 정권 청산과 관련이 있다. 그리고 지금 이재명 정권 들어서는 여러 가지 청산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우월하게 나오는 것이 내란 청산이다. 12.3 계엄을 겨냥한 거죠. 이것을 이제 정치학적으로 얘기하면은 전 정권에 대한 성과를 부인하고 전 정권의 흔적을 없애는, 그래서 이게 politics of undo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강원택 교수의 얘기인데, 무효화의 정치 또는 부정의 정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사실은 뭐 대한민국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대부분 이제 이런 이제 전 정권 부인 작업, 이 흔적 지우기 작업을 합니다. 네,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를 간단하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산은 정광석화처럼 핀셋 청산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청산은 정광석화처럼 빠르게 진행하되, 핀셋 청산, 두루두루 광범위하게 이 사람 저 사람 다 건드리는 게 아니고 핵심만 건드리는 거다. 핀셋 청산을 해야 된다. 외과 수술식으로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저는 이 얘기를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고 2022년 7월 7일자로 기억을 합니다. 2022년 7월 7일자 제 허민의 정치 카페에서도 윤석열 정권에 똑같이 주문을 했어요.
청산은 정광석화처럼, 청산은 개혁이다. 개혁은 정광석화처럼 핀셋 청산으로 해야 된다. 이 얘기를 똑같이 주문을 했는데 안 됐죠. 예, 청산을 하지도 못했어요. 예, 과거 그 전인 문재인 정권 청산하지도 못했고, 그리고 근데 이재명 떠오르는 이재명 권력에 대한 청산 작업도 못했던 거예요. 그것이 불러온 뭐 죄과가 후과가 오늘 이재명 정권의 탄생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오늘 정치 카페에 쓴 글을 간단하게 여러분과 함께 공유를 하겠습니다. 청산 작업, 전 정권 과거 정권 청산 작업의 원칙입니다. 첫 번째, 정광석화의 원칙. 청산이 늘어지고 지지부진하면 효과가 없고 국민적 피로감을 높이며 필연적으로 사회 분열을 부른다. 권력자가 과잉 청산을 벌이면 돌아오는 건 국민의 지지와 신뢰 상실이다. 새 정부의 청산을 위한 적절한 시한은 임기 시작 후 1년여 정도이다. 1년 안에 끝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5년 내내 뭐 청산한다고 하는 거 이거 안 된다. 과거사와 전임 정권에 대한 적폐 청산을 정광석화처럼 하되 한편으로는 국민 통합을 준비해야 한다. 그래야 청산과 통합이 병행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둘째, 핀셋 청산의 원칙입니다. 주류 세력 교체라는 정치적 목표가 개입돼서 국민을 우와 적, 친구와 적, 내 편과 내 편, 빛과 어둠으로 갈라치기 하고 반대편에 대한 인종 청소, 에스닉 클렌징, 인종 청소를 벌인다면 그 결과는 극도의 국민 분열일 수밖에 없다. 핵심 인물과 대상을 최소화해 이른바 외과 수술식 정밀 타격을 통해 핀셋 사정을 해야 고질적인 정치 보복 논란도 최소화될 것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 원칙에 비춰봤을 때 제가 2022년도 7월 7일자 허민의 정치카페에서 윤석열 정권에 주문했던 이 청산의 원칙 하도 답답해서 5월에 정부 이제 시작이 돼서 7월까지 한 2, 3개월이 지나가는데 청산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회피하는 기색도 보이고 문재인 정권에 대한 청산 작업에 왜 이렇게 회피했는지 그래서 저는 빨리 정광석화처럼 해라. 그러나 광범위하게 하지 말고 핀셋 청산해라. 핵심 인물만 딱 드러내서 청산해라. 이 작업을 제가 주문했어요.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이것을 회피했습니다. 게을렀어요. 나태했어요. 그리고 그 전 문재인 정권은 말이죠. 탄핵 이후에 거리선거로 돼서 대통령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박정희 정권 심지어는 그 전 정권인 이명박 정권까지 양대 정권의 대통령을 다 잡아들이고 수백 명을 조사하고 구속시켰어요. 청산의 과잉이에요. 윤석열 정권은 과소청산, 청산의 회피. 문재인 정권은 청산의 과잉. 그래서 윤석열 정권은 개혁에 실패를 했고 문재인 정권은 국민통합에 실패를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지론입니다. 과잉은 정치 보복이 되고 국민통합에 역행을 합니다. 그래서 청산의 가장 좋은 툴은 권력의 툴은 관용과 자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